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26일 KBC가 단독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손은모 순천시장 후보 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은 정치자금 수수를 사실상 시인했는데 손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손은모 순천시장 후보가 자리를 떠난 뒤 선거대책위원장인 A씨와 사업가 B씨가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입니다. 둘 사이에서 동거래로 의심되는 수상한 숫자 대화가 오갑니다. KBC 보도가 나가자 손 후보의 A 선대위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A 선대위원장은 사과문을 내고 금품수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친분이 있는 당사자들끼리 벌어진 일탈적인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에 어떠한 지시나 공모도 없었다며 손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손 후보와 선대위원장 A씨, 사업가 B씨가 나눈 17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거 전날 왔다 갔고 5천만 원을 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녹취록이 있으니까. 손 후보가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치자금을 주고받게 된 경위와 손 후보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손은모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자의 공천 박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당원과 시민들은 어제 중앙당에 보낸 청원서를 통해 손 후보가 이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외에도 지난 총선 당시 부정 경선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지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 공천을 즉각 박탈하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순천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손 후보에 대한 공천 즉각 철회와 부실 공천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대시민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가운데 경선에 나선 현직 대부분이 살아남았지만 광역의원은 경선에서 대폭 물갈이됐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광주 전남 공천 결과를 보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광주 기초단체장은 현역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동구 임택, 서구 김희강, 남구 김병래, 광산구 박병규 후보까지 현직 구청장 4명이 공천을 시켰습니다. 무주공산이던 북구만 신수정 후보가 새 얼굴로 올라섰습니다. 전남은 경선에 출마한 14명의 현역 단체장 가운데 1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4명의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과 조국혁 신당 등으로 출마하면서 본선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역의원 경선은 현역 교체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원에 나설 전남 후보 55명 중 현직 도의원은 2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광주도 확정된 시의원 후보 19명 중 현역은 6명에 불과해 물갈이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가 경선이 치러지는 중대선거구 4곳에서 현역들의 본선 진출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권리당원 기반을 쌓아온 현역들이 버틴 반면 광역의원 경선은 지역위원장과 현역 단체장의 조직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지방의원의 경우는 단체장처럼 권리당원 기반이 탄탄하지 않아서 지역위원장의 의도대로 대부분 물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광역의원 공천이 지역위원장이나 단체장들의 줄 세우기 양상으로 흐르면서 향후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남에선 대리투표와 불법 선거운동 의혹, 당원 명부 유출 등이 잇따르며 민주당 공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 드러난 각종 자본가 불신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KBC 신대입니다.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이 조국 혁신당 후보로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돼 2년간 구정을 이끌었던 김 전 청장은 지난 8년간 정체된 동구를 다시 깨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충장로 특화타운 조성과 파크골프장 건립, 1인 가구, 세대별 맞춤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장관호, 정성홍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다음 달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합니다. 민주진보교육감 전남광주 통합공천위는 어제 다음 달 1일과 2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일 오전 최종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사회노동단체가 추천한 단일 후보로 각각 뽑힌 두 후보는 교육 통합에 맞춰 단일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최근 실물 경제 침체로 시름하던 지역 상권에 다시금 활기가 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안영숙 씨는 최근 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말합니다. 단체 손님 예약은 거의 없고 저녁 8시만 넘어가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영업시간보다 1시간 일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약은 또 전혀 안 넣고 저녁 손님, 늦 손님도 없고 글쎄 어찌고 그냥 혼자 하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안 하고 사람 수간다 못하지. 실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실제로 광주 전남의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치를 겨우 넘긴 100.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9.7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에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에게도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점포들은 벌써부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내걸며 손님 맞이 채비에 나섰습니다. 경기 영향을 직접 받는 화장품 전문점 등에서 매출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지원금이 나올 때는 훨씬 나아요. 카드가 많이 들어와요. 지역에서 쓰니까 이제 활기가 차죠, 동네가. 다만 고유가 지원금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처럼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고유가 지원금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는 마중물이 돼 실물 경제를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염태영, 김문수, 정준우 의원이 어제 무안공항 유해 재수색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로컬라이저 둔덕 주변 현장과 담장 외부에서 진행되는 유해 발굴 작업 현장을 살핀 뒤 정비고에 보관 중인 유류품 수천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고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동안 유해 추정물 186점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누적 수습량은 944점으로 늘었습니다. 수면 마취를 한 뒤 리프팅 시술을 받던 여성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시술을 받던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수면 마취를 한 뒤 리프팅 시술을 받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여수 선박람회 주행사장이 결국 매립지인 진모지구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수시는 혈세 낭비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일단 정부 인사들의 방문에도 풀리지 않던 의혹이 단숨에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엑스포관 대신 진모지구를 주 행사장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시관의 70% 이상이 임대 중이고 사업비의 30%가량이 임차비로 소요되며 시설물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시관 임대 문제는 5년 전인 2021년 기준인데다 임차비는 여수 광양항만공사 측에서 이미 50% 할인된 값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50% 감면해 주겠다고 다른 공공기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예 여수시에서 그런 요청을 안 했죠. 매립지에 건물 여러 개를 새로 지었다가 2개월 만에 다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노후화된 엑스포관을 리모델링하는 게 시간과 비용 모두 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시설 공사가 다 빨리 끝나도 7월일 텐데 여수 엑스포 주재관을 고쳐서 쓴다고 하면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고쳐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이미 2차례 행사장을 직접 찾은 김민석 총리도 이 부분을 강하게 꼬집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이런 것 때문에 8개월은 비어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제가 이거 쟁점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좀 무리한 설명 방식 같아서 사실은 이해가 잘.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의 반복된 침수 문제는 지난 2024년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배수시설을 설치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금도 병목 형상으로 골머리를 앓는 주 행사장 진입로는 논란이 불거진 후에야 정부 측에 특별 수송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의혹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자 김민석 총리에 이어 민주당 통합시장 후보인 민형배 의원까지 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이르렀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들이 조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나 데이터를 공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사라질 거예요. 행사 개막까지는 앞으로 130일 남짓. 주요 시설 공정률은 주 행사장 등 3곳을 제외하곤 모두 50% 미만인 상황. 여수시와 조직위는 늦어도 다음 주 내로 거듭된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바로잡고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국회 개헌안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를 포스코 ENC를 강하게 질타한 지 1년 만에 포스코 그룹이 산재 돌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해 포스코 희망 이음을 출범하고 크게 3가지 분야로 사고 직후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재해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재해자 돌봄, 자녀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 자립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포스코 ENC를 상대로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건설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5연패에 빠졌던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위닝 시리즈를 통해 반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올러의 완봉승과 필요할 때마다 터진 김도영의 한 방이 팀을 구했지만 잠잠했던 부상 악령도 되살아났습니다. 박성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아담 올러가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올 시즌 리그 첫 완봉승이자 팀의 5연패 사슬을 끊어낸 천금 같은 역투였습니다. 선발 5경기에서 4승을 수확한 올러는 다승과 평균 자책점 등 주요 지표에서 리그 선두에 올랐습니다. 2년 차인 올해 삼진보다 이닝 소화에 중점을 둔 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I felt like at times last year I was chasing strikeouts, and by doing that I ended up in higher pitch counts and less innings. This year it's more about, the strikeouts will come when they come, but just trying to be efficient and try to get to the 6th, 7th inning every time. 타석에서는 김도영이 단연 돋보입니다. 8개의 아치를 그리며 홈런 부분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인데
2년 전 MVP 시즌의 38개 홈런 페이스와 비슷합니다. 타율은 저조하지만 찬스마다 확실한 해결사로 돌변하며 팀 내 가장 많은 결승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 승리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여기에 베테랑 양현종이 리그 최초 통산 2200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건재함을 보이고 있고 새롭게 뒷문을 맡은 성영탁 역시 안정적인 투구로 편안한 경기 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의 햄스트링 부상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부상 악재 속에서도 5할 승률을 회복한 기아가 기복 있는 경기력을 지우고 상위권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열입니다. 진보당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남 광주 특별시의원 중대선거구 4곳에 모두 후보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진보당 김혜란, 이재광, 윤민호, 최경미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당 한석씩을 확보해 30년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깨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건강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15명의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안군수 예비후보들이 경선 없이 이뤄진 단수공천 취소를 중앙당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고봉기, 정광호 신안군수 예비후보는 어제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김태성 예비후보를 검증 없이 단수공천한 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안군수 후보 단수공천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화요일인 28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내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14도에서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시속 55km, 산지는 70km 안팎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목포 제주 간 신규 카페리 퀸 메리오가 어제 목포 사막부두에서 선박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10월도 고속 페리는 공개 행사를 통해 낮 시간에 처음으로 출항하는 차별화된 운항 시간대 도입과 업계 최초의 펫 MBTI 객실 운영 등을 소개했습니다. 오는 30일 첫 출항하는 퀸 메리오는 최대 756명의 여객과 270여 대의 차량을 수송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진도 제주 애월항 항로에 투입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청에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 5억 원을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복지기동대 지원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기탁금을 포함한 누적 지원금은 총 18억 원에 달합니다. 기탁금은 도내 22개 시군의 위기가구 발굴과 생활불편 해소 등 촘촘한 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에 쓰여집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선박용 닷줄이 떨어져 일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선박용 닷줄이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8.5톤 화물차 하부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이 사고로 8.5톤 화물차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수습을 위해 대형 크레인이 동원되면서 일대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허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교육비를 받아 챙긴 40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당국 등록 신고 절차 없이 연간 50에서 60명의 유아를 모집해 교육비를 받아오며 학원을 운영한 40대 남성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운영하던 기관은 교육당국 허가 없이 종교, 수학, 영어 등 선행학습을 진행하면서 교육비를 명목으로 1인당 60여만 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